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반디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배경 클래스 수업은요, 바로 7강 연결입니다. 배경에는 제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반디즈 여러분. 네, 끝나는 배경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지구본에서도 보이듯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동하는 것처럼 어떤 구역과 구역을 이어주는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다와 육지, 끊어진 것이 아닌 연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의 발견 또는 모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방금 또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수업 내용 연결인데요.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주, 그리고 내륙, 육지, 바다, 심해까지 무한히 팽창이 되면서 연결은 한없이 이루어집니다.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연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학교를 보면 이런 형식이 많죠?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C라는 통로를 만들어줌으로써 떨어진 곳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많은 문과 통로를 통해서 붉은 화살표에서도 느껴지듯이 들어갔다가 나갔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배경은 폐쇄적일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열린 형태에 더 가까워요. 다음으로 7강 연결 강의를 더 알차게 공부하기 위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네, 연결이란 뭘까요? 구름과 구름 사이를 통과하는 것도 연결. 네, 나무에 입구와 출구가 있고 그 통나무 안을 지나가는 것도 다른 장소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주죠. 이것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통형의 길 또한 연결시켜 주죠. 어업시켜 줄 것 같은 문짝도 건너편 세상이 보이진 않지만 이제 문을 통해 연결될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연결의 한 부분입니다. 네, 나무판으로 된 길, 끝에 있는 양동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양동이를 찾으러 가야 한다면 그 길이 그 양동이를 찾을 수 있게 연결시켜주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배경에서의 1 더하기 1은 하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형태를 이룹니다. 이게 바로 배경의 묘미입니다. 큰 덩어리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A, B 사이에 중간 판때기를 추가해봤어요. 이걸 보니까 다리가 연상이 되시나요? 이 다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캐릭터나 이동수단인 차도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연결을 배우면서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수업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번엔 좀 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 볼까요? 짜잔! 이번엔 유럽의 높은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첫 번째 판때기보다는 더 튼튼해 보이죠?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는 것, 연결시켜주는 연습을 반디즈 분들 하실 거예요. 이걸 보니까 첫 번째 지형 강의가 떠오르시죠? 이번엔 이 잔디 토지, 블럭 위에 타원형의 굴곡 있는 다리를 얹어 볼 거예요. 짜잔! 반디즈 분들도 이렇게 네모박스 형태를 그려보시고 그 사이에 다리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 이렇게 끊어진 곳에 연결을 지어주세요. 좀 더 익숙해지면 이런 복잡한 형태의 고가도로 계단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네, 신호등이 없는 넓은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해줍니다. 배경 클래스에서 꾸준히 어필하고 있는 게 뭐다? 네, 바로 도형화입니다. 기본기라는 것 진짜 정말 단순해요. 이런 레고 같은 블럭들을 쌓아주거나 붙여줌으로써 배경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또 좀 더 응용된 작업 좀 공부해 볼까요? 네, 이렇게 분수대가 있고 계단이 보이시죠? 그럼 계단을 쭉 하고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B, 파란 박스가 보이시나요? 이곳을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배경 작업에 덥석 겁이 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을 그려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벌컥 겁이 나는 것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사실상 많은 걸 그리지 않아도 충분한데 말이에요. 이제 좀 더 이런 덩어리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기르게 되시면요, 이제 이런 덩어리 큼직큼직하게 그리는 거 너무 쉬워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묘사를 들어간다, 디테일해야 하는 거를 그려야 할 때도 이제 이것조차도 재미로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우선
배경 작업이라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반대쌤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B라는 장소가 A의 벽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요. 어떻게 이어줄지에 대해 단순하고 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단을 만들어주거나 길을 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펜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동선을 화살표로 그려보는 거죠. 네, 반디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상상하는 구간이에요. 캐릭터가 뛰어다닐 동선을 내가 창조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연결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면 좋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 분수대와 원형 계단은 그대로 두시고 B로 가는 길을 여러 형태로 그려보는 게 반디즈 분들 상상력을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3갈래로도 올라가게 해보고 2갈래로도 가게 해보고 지그재그로도 올라가게 해보고 네, 이제 산행을 하듯이 올라가게도 해보고요. 예, 올라갈수록 길이 더 좁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처럼 넓은 곳으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경 클래스를 듣고 계신 반디즈 분들도 이제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연결길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비슷한 길 그리지 마시고요. 꼭 다른 형태,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작업해주세요. 똑같은 길, 아는 길만 그리다 보면 복잡한 걸 그릴 때 약간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초반 기초를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흥미를 잃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 게 도움이 정말 크게 됩니다. 작업하면서도 어떤 모양의 길을 그려줄까와 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이제 반디즈 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엔 좀 더 응용된 블록들을 보여드릴게요. A, B, C 뿐만이 아니라 A, B, C, D, E까지 있네요. 네, 배경은 이렇게 큼직큼직한 덩어리로 먼저 크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다소 복잡한 묘사들은 그 이후에 해야 할 작업인 거죠. 일단 큼직큼직하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게 되는 배경이지요? 네, 이렇게만 보면 투시도 맞춰야 될 것 같고 묘사도 엄청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팍팍 되시죠. 하지만 이거는 네, 베이직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복잡한 묘사 같은 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이렇게 큼직한 덩어리로 한눈에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알파벳을 써서 덩어리로 보시면 다 이어 붙여진 형태임을 알게 돼요. 그 다음은 빨간색 펜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이동 동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반디쌤은 이 구간을 정말 참 좋아해요. 캐릭터가 뛰어다니는 것을, 뛰어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이쯤 계단을 만들어서 이 캐릭터를 나오게 할까? 라든지 중간 통로를 만들어서 복도를 만들어줄까? 캐릭터가 일을 보러 가는 곳이나 쉬러 가는 휴게 공간으로는 어딜 통해서 가면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연결이라는 게 비단 바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래 통로의 화살표에 보이듯이 하수도를 통한 이동도 가능하답니다. 네, 반디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했죠? 배경은 1+1, 2가 아니라 1+1+1+1을 하더라도 하나의 큰 덩어리라는 점을요. 이걸 기억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어떤 장소와 장소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좀 더 뇌를 말랑말랑한 상태로 생각을 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만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려보는 거죠. 우리는 그림에도 방도와 확실한 정답이 있길 바라거든요. 그래야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좋은 게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어떤 건물이나 도시에 들어가게 될 때 아래에 입구가 있게 할 건지 그리고 중간에 있게 할 건지 위에 설치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메인 캐릭터가 입장한다고 상상해보고 모험을 하다가 방문하게 되는 장소라고 이제 세팅을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두 발로 평지를 걸어올 수도 있고 이제 다리를 통해서 교량을 통해서 이제 걸어올 수도 있고 네, 걸어올 필요 없이 리프트가 있어서 편하게 이동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다면적인 곳에 여러 개의 입구와 출구를 설계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위에 그림처럼 높고 긴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성곽으로 들어가는 스케치가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메인 다리로도 설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궁전의 메인 홀에 계단을 만들고 두 갈래로 올라가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궁전,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틀이죠. 비기너 분들은요, 이제 연결 수업을 듣고 러프하게 스케치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색할 필요 없습니다. 흑백으로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몇 개는 이제 반디쌤이 그린 것처럼 이런 스케치들을 똑같이 따라 그려보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5강 뚫기의 응용 공부법인 셈인데요. 벽에 구멍을 내고 다리와 계단을 만든 다음에 빨간색 볼펜으로 이 캐릭터가 어디까지 발이나 탈 것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는 인간의 두 발로는 갈 수 없는 제한적인 곳인지, 네, 빨간색으로 그어보는 연습이 정말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다 보면 굳이 내가 빨간색으로 긋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장소에, 이런 곳에서 이런 대화를 하며 밥을 먹고 책을 읽고 놀고 휴식하기도 하면서 업무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다. 배경을 그리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게 될 캐릭터가 뛰어놀고 숨쉬는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반디쌤은 원래는 이제 배경 쪽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러스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뭔가 세계관과 가상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배경에 큰 흥미가 없더라도 캐릭터에는 관심 있는 반디즈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만든 캐릭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뿌듯한 일입니다. 네, 아마 배경이 약하신 분들, 네, 계속 이렇게 트라이 하시다 보면은 분명 캐릭터만큼이나 배경도 흥미가 생길 거고요. 분명 계속 나아질 거예요.